안녕하세요, 차플입니다.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감정보다 기준을, 속도보다 방향을 선택하며 자기만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계신 모든 트레이더분들께 깊은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관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 시점 당시 이 구간이었죠. 시장이 전체적으로 불안 요소들이 크게 쌓여있는 국면이었고, 그리고 일봉상 RSI가 중단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표를 시키는 눌림이 발생했던 위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라 하방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94K 이상을 확정적으로 안착하지 않는 이상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드렸습니다. 지난 영상 종합적인 부분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쌓여 있는 만큼 하방이 좀 더 유리한 국면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더리움 숏포지션은 좀 더 홀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여기서 단기적인 고점이 추가적으로 높이더라도 94K 이상 확정적으로 안착하는 게 아니라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격 매수는 하지 않을 거고, 중장기 캔들이 명확하게 안착했을 때 그때 진입하는 확인 매매 전략으로 보수적으로 보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방이 유리한 국면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더리움 숏포지션은 여전히 홀딩하고 있고, 가격이 눌릴 때마다 분할 매도를 통해 선제적으로 수익을 확보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물량은 단기 고점 영역에 익절 로스를 설정해서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더 아래에 최종 목표가를 설정했는데요. 이 부분은 시장 흐름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왜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었는지는 지난 영상에서 모든 근거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영상 한 번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 구간들이나 제가 실시간으로 구성하는 매매 전략들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빠르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시간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진입하고 나서 결과를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입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한 시나리오에 따라 실제 매매 전략을 일관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대응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나 실시간 흐름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에 있는 채널 링크를 통해 들어오셔서 관점과 전략을 함께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시면 중요한 가격 분기점이 있는데요. 89.2K입니다. 일봉 캔들이 89.2K 이상에서 종가 안착을 했을 때는 매수세가 유리하게 작용하고, 반대로 89.2K 이하에서 가격 캔들이 움직일 때는 매도세가 우위에 있는 국면입니다. 즉 89.2K는 가격 전환 메커니즘으로 인한 분기점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현재는 89.2K 이하에서 일봉 캔들이 움직이고 있고, 안착했던 21선도 확정적으로 붕괴된 상태입니다. 즉 이 이하에서 가격이 움직일 때는 저점을 확인하는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이기도 한 거죠. 현재는 단기적으로 86K와 85K 가격 방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캔들을 보면 아랫꼬리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지만 몸통 종가는 지속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구간에서 가격 방어가 이어진다면 단기적으로는 89.2K 돌파를 시도하는 단기 반등세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반대로 85K를 몸통 종가로 확정 이탈하게 된다면 83K 단기 저점 유동성 확보를 떠나서 80K 저점을 확인하는 눌림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가격 방어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일본 캔들이 지속적으로 방어하는 구간은 사람들의 심리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붕괴된다면 단기적인 패닉셀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와 현재 흐름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구간이 방향성 갈림 구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돌림 한 추세가 끝났고 기존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눌림이 먼저 나올 것인지, 아니면 되돌림 추세가 하나 더 남아있고 저점을 안 깨고 반등 추세가 한 번 더 나올 것인지, 그 갈림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장기 하락 관점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유도 이대로 저점을 깨는 하락이 먼저 나오거나 저점을 안 깨고 한 번 더 올라가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그 갈림 구간으로 보고 있고, 저점을 깨거나 저점을 확인하는 눌림이 먼저 나온다면 그때는 공통적인 상승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성을 예측하는 구간이 아니라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요즘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중장기 구조와 종가 기준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유동성의 중심이 미증시 개장 시간에 거의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방향성과 변동성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 이후에 형성되고, 아시아 세션에서는 의미 없는 흔들림만 반복되는 경우가 많죠. 이 말은 곧 한국에 있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대응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진 장세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잠든 사이에 방향이 결정되고 아침에 차트를 켜면 이미 한 차례 움직임이 끝난 뒤인 경우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 장세는 빠른 반응보다 종가 기준 대응, 예측보다 구조 확인 이후 대응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시장은 누가 더 오래 차트를 보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기다릴 줄 아느냐를 시험하는 국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에 크게 흔들리고 유동성이 집중되는 시간에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단기 소음에 집중하기보단 종가 기준 대응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보고 있는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오늘 내일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시장을 흔드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역시나 중요한 일정들이죠. 오늘 밤 CPI 발표가 있고 내일은 일본은행이 금리를 결정합니다. CPI는 셧다운 때문에 10월 데이터 발표가 취소됐고 11월 수치가 나오는데요. 참고로 9월 수치는 전년 대비 3% 상승이었습니다. 이번 11월 CPI는 단순한 한 달 수치라기보다 공백 이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물가 데이터라는 점에서 시장의 민감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저울질하는 국면인 만큼 이번 CPI는 향후 통화정책 기대를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시장의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내일 일본은행이 금리를 결정하죠. 현재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일정입니다. 현재 0.5%에서 0.25%포인트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의 무게가 실려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매도세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따라온 모습입니다. 엔캐리 청산이 뭐냐면요. 지금 일본 금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0.5% 수준이고 반면 미국은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4%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에서 싸게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미국 자산에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미국의 채권이나 주식,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거기서 수익을 낸 뒤 다시 일본에 갚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일본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기존에 계산했던 마진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여기에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위험까지 커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기존에 일본에서 돈을 빌려 투자했던 자금들이 이제 이 구조가 불리해졌다라고 판단하면서 하나둘씩 청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일본에서 빌린 돈으로 했던 투자를 정리하고 미국 쪽 자산이나 글로벌 위험 자산에서 자금을 회수해서 다시 일본의 돈을 갚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과정에서 미국 채권이나 주식, 코인 같은 위험 자산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자금이 일본으로 되돌아가면서 엔화 가치는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 투심이 빠진 이유가 앞서 우에다 가주오 총재가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어느 정도 충격이 시장에 선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확정보다는 변동성을 키우는 촉매 역할에 그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표 그 자체보다 지표 이후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종가를 형성하느냐입니다. 단기 반응이 흔들리기보다 발표 이후에 중장기 캔들 종가 기준의 구조 변화를 확인한 뒤 대응하는 전략이 현재 국면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매매 전략은 현재 이더리움 숏포지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물량은 최종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홀딩할 생각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장의 하락에 선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하락 추세 안에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되돌림이 나타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 전략은 보수적으로 보는 확인 매매 전략을 구성할 생각인데요. 일본 캔들상 85K를 확정적으로 이탈하지 않는 종가 기준에서는 가격 방어가 따라오고 있는 만큼 꼬리가 내려오는 거에 대한 단기 매수 전략을 가져갈 생각이고 만약 85K를 확정적으로 붕괴시킨다면 리스크 관리와 동시에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오더라도 아래에서 롱 포지션은 예측 매매가 아닌 확인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현재 비트코인 3일 차트 이평선 구조를 보면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3일 차트 220 MA를 확정적으로 이탈시켰습니다. 최근까지 꼬리 이탈은 있었더라도 몸통 종가 이탈은 지속적으로 방어를 해왔었는데요. 현재 3일 캔들 종가가 확정적으로 이탈이 된 만큼 매수 전략을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지 회복한다면 다시 위에서 안착을 하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현명하다고 보고 있고 이런 이유는 과거 비트코인 3일 차트 캔들 종가가 220 MA를 확정적으로 이탈을 시켰을 때는 반등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가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또한 빠르게 220 MA를 되돌리지 못했을 때는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매수에 좋은 조건이라도 확인하는 보수적인 스탠스가 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탈한 220 MA를 다시 확정적으로 안착을 한다면 약세 흐름 안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밀어 올렸다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 현재 국면이 약세의 흐름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세에 반하는 전략은 특히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특히나 주봉 이평선 구조도 단기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조심해서 나쁠 거 없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봉 캔들이 95 MA를 확정적으로 붕괴시킨다면 80K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결국 부정적인 국면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장기 차트 구조를 확인하는 게 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가격 하락이 추가적으로 강하게 이어진다면 주봉상 데드크로스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도 맞물리죠. 그래서 단기 흐름보다는 장기적인 요소들과 구조에 맞는 긴 호흡의 전략이 현명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종합하자면 오늘 내일은 시장의 파도가 높아질 수 있는 변동성 구간입니다. 이에 따른 변동성에 휘둘리기보다는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고 현재 전체적인 시장 국면은 여전히 중장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단기 반등 추세가 추가로 이어질 것인지 큰 추세가 이어질 것인지 방향성 갈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 구간에서 매수 전략은 85K를 기점으로 확정 이탈이 없는 선에서 짧은 호흡으로 대응하는 게 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면 85K 확정 이탈의 리스크 관리를 잡고 대응할 생각입니다. 다만 일봉 분기점인 89.2K를 확정적으로 안착시키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89.2K를 안착하기 전까지는 매수 전략보다 매도 전략이 더 유리한 국면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잡더라도
긴 호흡이 아닌 짧은 호흡의 단기 매매 전략으로 구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무조건적이라는 게 없죠. 최근 유튜브를 보면 무조건 올라간다, 저점이 깨지면 올라간다, 이런 예측 관점들이 많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추세는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를 돌리기 위한 미래 가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수라는 개념 자체가 미래 가치에 대한 가격 상승의 기대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상승은 느리고 하락이 빠른 이유이기도 하죠. 차트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기준을 더 뚜렷하게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시선과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 전략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의 변동성이 단기적인 소음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신이 세운 기준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급한 변화를 해석하려 들기보다 차트를 한 걸음 멀리서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이후에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과 실시간 대응 전략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가장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매수 시점이나 실시간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채널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만의 기준으로 현명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